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대방의 문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상대방의 문제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농담을 던지며 착한 자신, 재미있는 자신을 어필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럴 경우 무리해서 착한 아이가 되려 하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다. 싫어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으니까 싫어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의 이원론으로 생각하면 융통성 없는 인간관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이 쓰여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 일을 성사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보자. 험담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 것. 이 책에 맞추어 험담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싶지만 유감스럽게도 험담은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편하게 살 수 있다. 덧붙이자면 험담을 듣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베푼 친절은 잊어버린다. 베풀었으면 베푼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야 존중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 훌륭함이 더욱 빛나도록 베풀었으면 잊어버리자. 예전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래전인데요. 그때도 한참 미니멀리즘, 짐을 줄이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옷들을 다 정리해서 친구들을 불렀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가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옷이랑 막 물건을 챙겨가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들한테 제가 필요 없는 물건이니까 가져가 이렇게 해서 저는 되게 그걸 신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사실 저는 고맙다는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 기억 때문에 항상 제가 서운할 것 같은 거는 그냥 안 주는 게 낫더라고요. 주고 잊어버리는 게 안 되시는 분은 굳이 아는 사람한테 안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팔아버리세요. 돈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또 다른 친구는 제가 그 친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주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 하면서도 야, 너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너한테 필요 없고 내가 쓰레기 처리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 말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건 주고도 욕을 먹는구나. 어쩌면 그 친구가 신세지는 기분을 느끼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고도 그런 소리를 굳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누군가의 성격이 완전히 파악돼서 어떤 반응을 할지 예측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상처 안 받는 쪽으로 물건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불평은 그냥 들어준다.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평이 상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의 불평이 끝나면 사는 게 그런 거죠 뭐 하고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으로 상대방의 기분도 나아진다. 나는 불평을 하고 싶어지면 미리 지금부터 불평을 할 거니까 끝까지 듣고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말해줘 하고 부탁을 한다. 이거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제가 불평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막상 제가 누군가의 상담을 듣고 있으면 꼭 해결책을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 순간만 잘 참으면 참 잘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주면
그 친구도 기분이 좋고 저도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이걸 계속 잊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동시키는 거죠. 다음번에는 누가 상담할 때 이걸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한번 참아보려고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된다. 나 자신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연장자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설사 아랫사람이 이거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잘난 척을 해도 모르면 솔직하게 모르는데요? 하고 대답한다. 네? 이걸 모르세요? 하고 놀리듯 말해도 그걸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하고 답변한다. 그래도 하지만 유명한 건데요? 하고 추궁을 해오면 제가 모르니까 아주 유명한 것 같지는 않군요. 하고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인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 과민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칭찬에 대한 욕망은 적당해야 평온하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칭찬받고 싶다는 네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오는 사치스러운 욕구 같은 느낌이 든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먼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해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먼저 누군가를 이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일단 소설을 많이 읽어보면 어떨까? 저도 이 소설을 많이 읽으라는 것에 굉장히 동감하는데요. 누군가 소설을 읽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동감해요. 왜냐면 자기계발서는 그때 본인에게 도움이 되니까 빨리 읽어버리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전 소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의 심리가 어떤 건지 그런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깔려야 되잖아요. 특히나 고전이 유명한 러시아 소설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가 장벽이죠. 그리고 그 두께도 장난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 소설이 투르게네프라는 러시아 소설가의 이야기들인데요. 정말 특이해요. 그 오래전에 쓰인 소설인데 정말 지금 나오는 감성적인 드라마나 현대 소설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를 탐험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합격 수기나 뭐 이런 걸 읽는 걸 좋아했는데 위인전도 좋아했고 소설도 굳이 따지면 허구이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보다 덜 드라마 같거든요. 부부의 세계 한창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현실은 더하다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더 심각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설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것도 시간 나실 때 추천드려요. 비교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비교해서 기뻐하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비교해서 슬퍼하면 자신을 잃는다. 누군가와 비교하여 기뻐할 때 상대방이 자신과 비교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당연히 기분 나쁠 것이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결과 자신도 상처를 입는다. 비교하지 않기. 정말 이것처럼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냥 비교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람에 비하면이 아니라 저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펙을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혹시 누가 나쁜 일을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행동을 본인은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이분도 하고 나서부터 상처를 입히는 일이 줄어들고 오만함도 사라졌대요. 이거 살짝 칭찬하는 방법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너는 머리가 좋아서 뭐든 다 잘해. 머리가 좋아서 잘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타고나는 부분을 칭찬한 거잖아요. 이 친구의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칭찬할 때 이번 시험 너 정말 노력 많이 하더니 결과도 좋구나. 정말 수고 많았어.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은 그 부분을 칭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이걸 또 이용해서 저는 가끔 써먹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어른들이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잘. 그래서 평소에도 제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고 일도 잘 처리하고 제가 정말 느끼기에 잘했다고 느끼면 그 친구한테 야 역시 너 머리 좋아서 정말 잘하는구나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기도 하고요. 어린이들한테는 좀 안 좋은 칭찬일 수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른들은 칭찬받을 일이 없으니까 납득 가능한 선에서 칭찬하는 문화 좋은 것 같아요. 물건을 버리기 전에 집착을 버린다. 냉장고 정리 상태를 보면 그 집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이나 장롱, 서랍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엿볼 수 있다. 최근의 연구는 그런 사람들 중 일부가 그저 깔끔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버린 물건을 아까워하지 말고 남은 물건을 소중히 할 것.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면 방 안이 산뜻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지고 상쾌해진다. 아깝다 하는 생각도 좋지만 마음의 청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법이다. 당신도 나도 고유의 실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무아이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대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지 않고자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색안경을 벗고 사람을 본다는 것이다. 당신은 혹시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신념만 확실하다면 굳이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오해가 풀린다. 설사 풀리지 않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에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미움받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자. 인생을 훌륭하게 살려면 운보다는 재능, 재능보다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어떠셨나요? 나토리 호게인이라는 승려의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향이 있는데요. 향을 켜놓고 이 책을 읽으니까 절에 있는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배우 임수정 씨가 템플스테이로 다녀왔다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부터 템플스테이 하는 곳이 인기가 많아졌었대요. 잠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우 임수정 씨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좀 특이한데요. 예전에 배우 공효진 씨가 공책이라는 책을 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책도 여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바디 샴푸를 쓰지 않고 환경을 되게 생각하는 그런 책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 임수정 씨에 대한 얘기가 공효진 씨가 풀어놓은 썰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립밤 아시죠? 입에 바르는 거. 립밤을 끝까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임수정 씨가 립밤을 끝까지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책을 쓰신 공효진 씨보다 임수정 씨에 관한 이야기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승려가 쓴 책 얘기하다가 절 얘기하다가 배우 임수정 씨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럼 저는 이제 향을 하나 피우고 푹 쉬러 갈게요.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